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 그 새로운 기회와 기술력, 이 내용을 주제로 아주 특별한 두 분의 게스트와 함께 할까 합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 1타 경제 강사죠. 박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명지대학교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러시아의 부재를 틈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 카자흐스탄 카스피안 그룹의 율리안 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오늘 택시 타고 왔는데요.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힘드죠. 그럴 때 저도 듣는 생각이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언제 나오나. 얘기는 항상 있었잖아요. 예. 한국의 이 미래 모빌리티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데 일단 많은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산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일단 현 주소를 먼저 좀 진단을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논의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슬슬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에 하나가 무인 택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11개 도시에서 무인 택시를 상용화해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에어 택시라는 게 그 무인 택시인가요? 이거는 이제 밑으로 가는 밑으로 가는 택시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한 50개 도시로 그걸 늘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나르는 택시, 이걸 드론 택시라고도 부르고 뭐 에어 택시라고도 부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 카네기 공항에서 월스트리트 연봉 비싼 사람들이 시간 절약하려고 이미 타고 다니는 형태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논의했던 것들 중에 이미 적지 않은 곳에서 적지 않은 규모로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어택시 실증했잖아요. 네. 한 6만 시간? 6만 회차를 이제 운행을 직접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 나름대로 안전성이라든가 대규모로 상용화되기 직전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확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에서 UAM을 이미 뭐 상용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한지 한참 됐는데 뭔가 좀 속도는 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왜 이제 정책이나 기술력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상용화 경쟁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질까? 네. 왜 그럴까요? 운송수단을 어떻게 보면 도시라든가 국가에 내재시키기 위해서거든요.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교통망이잖아요. 그래서 신호체계 그리고 운송체계에 대한 표준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인증해야지만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UAM 말씀 주셨으니까 UAM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날아다니는 교통수단 중에 대표적인 게 비행기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를 허가를 하려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컵 홀더 하나하나까지도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UAM이라는 새로운 나르는 교통운송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 하나하나를 국제적인 표준과 인증의 기준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우리가 기술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나 외국에 이걸 적용시키고 활용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전기차도 중국이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따라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예.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 우리가 좀 중국과의 격차 이것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가격 경쟁력을 무엇보다 높이 실현했다. 이게 제일 큰 원인으로 하나 꼽을 수가 있고요. 뭔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한 그런 자동차들 또는 운송수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 누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판매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가격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런 규모감 있는 시설 투자를 해서 값싸게 그런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실제 실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규제를 나중에 만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규제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룰이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그런 물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냥 무조건 한번 되는지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먼저 규제 안 해줄 테니까 알아서들 해봐. 돼?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만들어 줄게. 이러다 보니 기술의 적용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율리안 김 대표님, 카자흐스탄 하면은 사실 첨단 산업과는 그렇게
썩 이렇게 연관이 돼 있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뉴 실크로드 이런 말도 생기고 뭔가 카자흐스탄을 미국과 중국이 집중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미래 모빌리티 이 측면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이 갖고 있는 강점 뭐가 있을까요? Казахстан, ранее не имевших развитых технологий, позиционируется как новый шелковый путь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ы хотим активно обмениваться опытом с корейск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и с нашими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ресурсами. Так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Алатау действует свобод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Благодаря этой зоне мы можем проводить пилотные испытания без особых ограничений. Допустим, как в Корее мы сталкиваемся с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то в нашем городе вы можете испытывать и аппараты при условиях льгот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й поддержки, плюс смягчен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Нет, и мы хотим, чтобы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строились параллельно с новым городом, начиная от планирования до внедрения и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알라타우 시티라는 그런 첨단 스마트 시티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알라타우 시티라는 것도 미래 모빌리티의 일종의 뭐 테스트 베드를 넘어서 실증적인 어떤 상용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만약에 보신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Город Алатау — это крупный проект умного города, который строится в Казахстане, но он выходит просто за рам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орода. Он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потенциальным гигантским тест-бедом для тестирования умных технологий, таких как будущая мобильность. И я также считаю, что Алатау может являться идеальной платформой для практического внедрения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обладает Корея, Япония или Америка. На самом деле проект UAM уже запустился у нас в Казахстане, и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в феврале, мы сотрудничали с крупными глобальными лидерами в области UAM.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в октябре, мы планируем запустить первые тестовые полеты с компанией Ихан, а в 2026 году, примерно в мае, мы планируем запустить тестовые полеты с 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ией Joby,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лидерам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мире. Мы также готовим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мпанией KAC, это корей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аэропортов, которая обладает инженер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Она также участвует в Grand Challenge в Корее, в KUAM и в R&D в Корее. Поэтому мы планируем на их опыте внедрить платформу, на которой будут основываться все будущие полеты, независимо от глобальных лидеров UAM. 교수님 말씀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알라타우 시티가 이 한국에도 참 그 역량을 가진 미래 모빌리티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 시티 그러면 마치 서울, 뉴욕, 도쿄 이런 메트로폴리탄, 맞아요. 그 세계적인 메가시티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트 시티와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를 접목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어디에 많이 쓰냐 하면 한적한 교외의 소규모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적한 교외의 소규모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공적 자금으로 어떻게 보면 쾌적한 정주 여건을 구성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도시를 가동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절감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소규모 외진데 한적한 도시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수단들이 시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장성이 약한 부분을 자율주행이라든가 공유택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뭐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같은 기술을 접목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충분히 쾌적한 도시를 연출하는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이 카자흐스탄은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인구 밀도가 낮잖아요. 영토는 엄청 넓고 그러다 보니 이런 곳에 알라타우라는 새로운 시티를 조성했을 때 당연히 스마트 시티로 적용하는 게 좋고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게도 어떤 이점이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 소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같은 경우도 눈물겨운 곳들이 많은데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나마
읍내로 가거나 아니면 큰 병원에 갈 때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택시밖에 없었어요. 콜택시. 근데 그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나도 안 하겠다라고 하거나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접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고립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지역 현장에서 이동에 지금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역의 지자체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 알라타오와 한국의 여러 기술들이 접목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서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소멸 지역에서 활용한다면 양쪽에서 큰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은 한국의 기술력과 이 알라타오가 가진 어떤 그 광대한 땅, 남한의 20배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면적이. 네, 맞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예. 근데 사실 이 미래 모빌리티는 실증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보통 기업들이 실증을 실증대로 하고 상용은 상용대로 하면서 예. 뭔가 계속 수정을 반복하는, 여기서 맞습니다. 시간과 돈의 비용적인 낭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의 카자흐스탄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도 알라타오 시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커요. 기업들도 사실 실증은 실증대로 하고 상용화는 상용화대로 하고 따로 하면 많은 부분에 비효율성이 야기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본인들이 시연하고 싶은 그 기술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도시에 바로 접목하기에는 뭔가 한계 사항이 있는 거예요. 네. 도시에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을 바꾸거나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관련 법규가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도시 위에 있는 많은 공공시설물들은 하나하나가 다 법으로 그 사이즈와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꾸려면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알라타오처럼 어떻게 보면 신도시로 개발되는 곳은 처음부터 그 상용화를 전제로 무언가를 조성할 수가 있고 거기에 그걸 다 그 상태로 꾸며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증과 상용화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합하는 형태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출을 함에 있어서 그걸 나중에 한국에도 접목하기 쉬운 형태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알라타오나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까지 다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하면 뭔가 그냥 막연하고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좀 든든한 교두보가 하나 생겼다. 기댈 언덕이 생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율리안 김 대표님. 그냥 이제 땅만 넓다고 이제 되는 건 아닐 테고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기 위해서 좀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요? Город Алата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искал возможности тес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менно с 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и корпорациями. Государство Казахстана поддерживает город Алатау во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 том числе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также имеется в виду бизнес-сектор, поддерживают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 Казахстане. И хотелось бы еще отметить, ч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городе Алатау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приоритетных участков. На этих участках уже планируется тестирование и уже даже сделан дизайн тестовых площадок, таких как вертистопы, вертипорты и вертихабы. Уже работаем над UAM-проектами, и такие проекты, как городская воздушная мобильность, такие проекты, как автономное вождение, то есть наземная и воздушная мобильность, являются приоритетными сейчас для Алатау. Также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зеле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имеем очень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проекту Hyundai,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над водородными трамваями и над зеле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네, 우리는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더 멋있는 삶, 더 맛있는 삶, 더 편리한 삶. 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동의 자유,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카자흐스탄 중요한 나라구나. 이제 카자흐스탄 말도 좀 배워야겠다.
교수님, 우리 안녕하세요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저 아까 작가님께 슬쩍 들었는데 네. 쉽지 않네요. 저도 들었어요. 우리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예, 해보죠. 셋이 다 네. 같이 합창합시다. 예. 자, 안녕하세요. 시작. 살라메 시즈베. 네, 이 한국의 뛰어난 모빌리티 기술이 이 카자흐스탄, 이 알라타우 시티와 만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그리고 율리안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